이시연 씨가 금연 클리닉을 방문, 금연송도, 금연맨 일부러 막 계속 더 붙여줍니다. 네. 담배 나쁜지를 누가 모르나? 누가 모릅니까? 담배 냄새 나는 거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네. 이제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네, 요즘에 서울에서 특히 이제 도심 지역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금연 정책들이 일부는 꽤 성공적으로 가고 또 일부는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이 금연 관련된 걱정 하나를 또 없애주신다고 그래서 금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가보죠. 네, 오늘 금연도시 서울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 건강증진과 최지혜 주무관님 그리고 광진구 보건소의 김희창 주무관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그렇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조사를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서울시 성인 흡연율이 16.7%였고 남자 흡연율은 30.9%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남자 흡연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5%가 감소를 해서 급감을 한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담배값 인상 같은 게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감소가 되는데 서울시 흡연율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작년도에 아주 크게 떨어진 케이스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추세를 좀 탄력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 중에 3명만 담배를 피웁니까? 네, 와, 그렇죠. 진짜 많이 줄었네.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 과에 담배 안 피는 애가 없었거든요. 남자 중에. 특히 이제 군대 한번 갔다 군대는 오면 뭐 무조건 다 피고. 네. 와,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줄었네. 네. 흡연하는 곳들이 많이 좀 줄어서 흡연율이 준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거예요, 작년에?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은 이제 담배 피우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고 실내에서는 아예 이제 흡연이 불가능하시고 실외로 나가서 피시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금연 환경 조성도 영향을 끼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런 금연 지원 서비스도 굉장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직접 내소하시면은 또 6개월 동안 서비스 해드리고 오시기 힘들면은 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이런 효과가 다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도 좀 됐고 피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네. 되고 그리고 끊을 수 있는데 도움도 주고 네. 아주 그냥 종합적으로 담배 끊기에 만들어주고 네. 계시군요.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금연 캠페인은 사실 이 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공중파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사실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 공중파에서 특히 좀 영향력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금연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 예능 네. 프로그램이죠. MBC. 네. 거기 이시연 씨가 이제 흡연자셨는데 네. 올해 초에 그분이 이제 동작구 구민이세요. 네. 그래서 동작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금연을 시도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었죠. 그거는 이제 그 네. 협조하에 그런 아니요, 장면. 그거는 이제 우연찮게 이게 시기가 우연히? 맞아서 MBC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셔서 이제 1월달에 그게 송출이 됐는데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로 막 문의도 오시고 이제 등록자들도 많이 늘어나셨고 해서 이게 딱 시기가 맞아 들어서 저희가 이제 MBC 쪽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쪽에 의뢰를 했죠. 그래서 금연 캠페인을 같이 좀 해보자. 해서 이제 그 후속타로 이제 이시연 씨가 금연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하고 뭐 이제 도움되는 내용 같은 거 같이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청소년 대상 금연송도 좀 제작하는 것도 의뢰를 해가지고 네. 6월에 한 번 더 방송이 송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나중에 다시 피워. 이시연 씨가 다시 피우면 이거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까? 법적인 처벌 없는데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사실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랑 공개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약속을 하신 거니까 이제 끝까지 끊으시겠다. 이제 막 금연맨 막 이름까지 저희가 붙여드렸거든요. 야 일부러 막 계속 더 붙여줍니다. 네, 부담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성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 담배를 피기 불편하게 만드는 게 괜찮은 겁니까? 금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담배를 피우기 불편해서라도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피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시게 만드는 것도 사실 금연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연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지만 금연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금연 정책의 일환이라 같이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정희 씨 거죠. 어떤 그 인터뷰 태도가 굉장히 그 불만이 가득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왜냐면 태우시는 분들의 권리 또한 저는 뭐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 바로 이게 또 반박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 안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 당연히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렇죠. 건데 네. 그럼 분리를 잘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의도 쪽에 사무실이 좀 있는데 거기 아마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골목에 하여튼 맨 끝에쯤 가면 그 흡연구역이 하나 작게 하나 있고 네. 아니면 막 그 건물 사이사이에서 막 저 사람들이 막 저 숨어서 막 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이제 피우는 데 있어서 사회적 인식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목소리가 거의 흡연자 목소리인데요. 네, 목소리가 좀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전에는 사실은 담배를 막 권하는 문화였잖아요. 네.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영업을 하려면 담배를 배워야 된다. 네. 군대 가면 담배를 안 피면 일을 더 시킨다. 뭐 이런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를 금연을 하는 분위기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네. 흡연하시다가 금연을 결심하시고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시고 또 금연이 실질적으로 성공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흡연자분들 입장에서는 담배 피울 데가 없다. 진짜 아예 없군요, 요즘은. 건물 같은 데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한 입장에서는 내 건물 앞에서나 안에서만 안 피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은 금연구역이야. 우리 건물 앞에도. 다 금연 다 붙여놔. 아마 그걸 또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환영하는 것 같아요. 네. 흡연하는 사람들 그럼 뭐 담배 피우려고 뭐 100m, 500m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하여튼 안 보이는 데 숨어서 막 피다가 재떨이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이 맞나 나는.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흡연구역을 적당한 거리마다 저 마련해 주는 게 난 맞다는 거죠.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몰지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긴 하죠. 거의 민원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민원이 하나죠. 이제 네. 굉장히 상충하는 민원들이 네. 많이 들어옵니다.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금연구역으로 법으로 지정된 데 외에는 다 흡연 가능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단독주택이 자기 마당에서 피는 거야 뭐 당연히 누가 그렇죠.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항상 권리 같은 것들이 서로 많은 사람들이 상충하는 네. 곳에서 어떻게 해결할까가 이제 행정의 문제인데 그렇죠. 일단 행정 편의적으로 일단 저 다 못 피게 해라고 불편함을 주는 게 저는 맞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금연 구역을 크게 정하고 그 안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흡연 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좀 설치를 하려고 하면 모든 건물들이 본인 건물 앞은 다 반대하세요. 전부 다 자기네 다 싫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해당 구역 안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네. 한시적으로라도 그럼 흡연자분들이 담배 피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싶어서 알아는 봤는데 네. 또 이런 현상들이 부딪히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해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네. 담배 피우고 싶은 분들은 택시 타서 네, 흡연구역이요. 이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게 불편해서 끊으시는 분들이 왜 생기시는 끊게 거죠. 되는 거야? 네. 그거 올바르지. 건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끊으라고 해서 네. 끊는 건 나는 이거 올바르지 않다. 아,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패스트푸드 건강하지 않으니까 패스트푸드를 아주 불편하게 먹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술 같은 거를 당연히 몸에 안 좋으니까 네. 아주 불편하게 사람들 만드는 것 그래서 끊게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적게 하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는 건강에는 안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내가 먹는다고 옆 사람 건강을 해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성격이 다른 거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간접 흡연 문제도 사실 네, 굉장히- 정영진도 꼼짝 못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햄버거도 네. 그러면 네. 아이들한테 자꾸 네. 그런 습관을 주면 안 되니까 엄마들 못 가게 해야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습관 가져서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교육이 들어갈 때 부모 교육도 같이 들어갑니다. 엄마들한테도 이 아이들한테 이런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를 주면 안 된다는 교육이 같이 교육 들어갑니다. 예, 다 동반되고 있고. 어떻게 하실래요? 교육 들어가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아니, 교육하는 거 좋다니까 이게 담배 피지 마시라 네. 담배에 대한 뭐 해악을 교육하는 거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네.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그렇게 침해하는 것은 나는 네. 올바른 게 맞나 이게? 차라리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담배 같은 거를 예를 들어 파출소에서 판다든지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수요 자체를 아예 막는 거라면 차라리 그럼 뭐 이해할 그럼 수도 인정합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제 거의 준불법화를 시키는 거라면 네. 뭐 나라가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의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네. 정말 그렇게 많은데 보면 그 도로에 사람들이 나와서 피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이게 단속이 좀 심하니까 아예 도로에 나와서 펴요. 안전도 위험하고 네.
길거리도 당연히 더럽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대형 건물 주변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권하는 방법은 그 대형 건물이 자체적으로 좀 이 시스템을 흡연실을 옥상으로도 있고요. 사실은 건물주분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군요. 추가 관리 부담이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이 좀 싫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옥상에서 피게 하면은 그게 제일 괜찮겠네. 네. 대신에 이제 엘리베이터는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겠죠. 네. 좀 불편해야 안 피니까. 네. 걸어서 올라가게. 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조금 낫겠지 그거는. 그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뭐 하는 거는. 아니 담배를 왜 팔아? 흡연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간접 흡연이나 3차 흡연에 대한 피해가 좀 커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좀 연구가 미비해서 안 밝혀졌던 것들이 최근에 지금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위험성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아버지가 담배를 필 경우에 그냥 그 자녀가 한 5살 정도 되면 100갑 정도 핀 것 같은 유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요. 그게 3차 흡연이거든요. 네. 폐암이나 후두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흡연을 원인으로 추정을 하는데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폐암이 오잖아요. 네. 50% 정도는 간접 흡연.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좀 연구. 그게 나왔습니까? 연구 결과. 와, 진짜 위험하군요. 연구는 뭐 하기 나름인데. 에이, 그 연구 결과를 묵살시키면 안 되죠. 유해성들이 계속 이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금연을 하시게끔 저희가 정식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대단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지인데 이거 이제 이해가 상충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랑 그럴 경우는 그냥 못 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동 금연 클리닉을 나가서 아예 금연 클리닉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냥 금연을 실천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흡연자의 권리를 저는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흡연 구역을 확실하게 좀 곳곳에 좀 만들어서 된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안 피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피니까 더 간접 흡연자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뭐 금연송 제작한 거 요거 많이 홍보하고 싶어 하시나 보군요. 저희 이번에 이제 나 혼자 산다 통해서 네. 금연송은 사실 약간 청소년을 타겟으로 둬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 담배가 나쁘니 피면 안 된다, 뭐 담배 피는 애들 적발해서 무조건 처벌하자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아이들 담배 끊게 하거나 이런 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래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문화를 조금 전파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사실 의뢰를 하고 나서는 이게 버전이 2가지가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간 부분은 성인 흡연자 대상 버전으로 이시연 씨가 이제 부른 버전이었는데 이제 직접 작사도 흡연자분이 쓰셨어요. 들어보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거는 또 정영 씨가 정확하게 잡아내거든요. 자,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연송 치고 너무 신나는데. 네. 어때요? 저는 요거는 이제 잘못됐다. 왜? 왜냐하면 일단 담배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들리고요. 담배가 오히려 그 담배 찬양가처럼 들립니다. 요거는 이제 듀엣송으로 남녀가 부릅니다. 담배 피는 남자는 인기 없어. 담배 피면 여자들 못 만나. 이렇게 가야죠. 아유 정말. 아니 근데 이 방송 나가고 사실 댓글과 시민들 반응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좋죠. 어차피 안 피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적극 홍보했으니까. 이거 안 돼. 그러세요? 네, 제가 다시 노래 부르는 쪽으로 좀. 네, 저희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 국민들을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좀 시대착오적이다. 캠페인성은 이제는 안 먹히죠. 이제는 안 먹힙니다. 담배 나쁜지를 누가 모르나? 누가 모릅니까? 담배 냄새나는 거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이제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듀엣송은 그러면 아이디어죠. 듀엣송? 네.
아이디어잖아. 그래 차라리 그게 낫지. 근데 사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이게 금연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좀 영향력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금연 홍보를 하는 게 이런 게 나왔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가면서 금연송은 들어봤니? 되게 웃기더라라는 말 한마디로도 사실은 요즘 뭐 바이럴 마케팅이다 해서 웃기지 않잖아요, 근데. 웃기지 않잖아, 재밌지 않잖아. 진지하게 부른 거고 이시연 씨 버전 들으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제 행정 성과로는 보고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너무 의인화해놨어. 의인화요? 네,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져. 담배가. 담배 나도 한번 만나고 싶네. 진짜. 네. 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 정책들로 인해서 성인 흡연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나요? 청소년 흡연율이 이제 매년 이것도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네. 전국적으로는 한 6.7% 정도로 작년에 나왔고요. 서울시는 5.7%라 전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전체 시도 중에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서울시가 가장 낮은 상태라 이제 효과가 있다. 네, 효과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진 않고 사실 정체가 되어 있는 게 문제라서요. 이거는 어떻게 조사해요? 보건복지부랑 교육부 설문조사. 네.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각급 학교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직접 이제 온라인 그게 5%다. 내가 볼 때 솔직한 비율이 5%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확인해 제일 정확하냐면 네 친구 중에 몇 명 피냐.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리고 주머니에 담배 가루 이런 걸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 가야 되거든요. 손가락 냄새. 이거는 조금 생각보다 이제 축소됐을 가능성 높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희 흡연율 그 축소됐다는 흡연율도 사실은 정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 정책적 개입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직접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왜 담배를 피냐고 하면 대부분이 다 이제 스트레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학업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핀다라고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학업 스트레스가 최고 많은데 그거 어떻게 줄여줍니까? 이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센터죠. 수련관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체험형 프로그램과 금연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을. 또 운동시킨다 이거죠? 또 운동이야. 무조건 운동이야. 댄스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청소년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광진구 보건소에서도 나와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광진구 보건소에서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 보군요. 그 기존에는 이제 학교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아이들이 어떤 면피용으로 와서 클리닉에서 이 교육을 있어갖고 확인증을 받아가는 형태의 그런 이제 금연 교육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담배를 피게 된 원인이 스트레스이고 호기심이고 뭐 동료 간의 어떤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랑 협업을 해서요. 방송 댄스도 있고 그다음 뭐 축구 교실도 있고 농구도 있고 문화체험 뭐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같이 집단 그 또래들끼리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꽁초주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금연 단속원과 함께 일일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조합을 해서 한 10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담배 피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다? 저는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애들이 그 뭐 아닐까요? 맞습니다. 축구 시켰는데 축구 끝나고 애들 또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맞습니다. 우월감 느끼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한테 심리가 형성된 이후에 물어보면 거의 이제 호기심이 상당히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고학년으로 가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있긴 한데요. 흡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흡연량이 적을 때 또 나이가 어릴 때 빨리 금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핀 다음에 피는 이유는 스트레스겠지만 거기에 처음 입문하게 되는 건 스트레스랑 전혀 관계 없어.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애들이 보통 처음에 입문합니다. 할 일 없으니까 자식들. 아이 자식들 정말. 그래서 처음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연애
인기 이런 게 굉장히 먹힌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여자한테 남자한테 인기가 없다. 요걸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멋이 없다. 혹은 뭐 냄새난다. 더럽다. 아주 거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줘야 애들이 담배를 안 피죠. 그렇죠. 이제 담배를 안 피는 게 쿨한 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네.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요게 일단 또 궁금해지네요. 지금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성인들 금연 성공률은 서울시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30% 정도 나오고요. 그렇게 높아요? 예, 10명 중에 3명 정도. 그러니까 10명이 오셨을 때 한 3명 정도는 끊는다. 네. 와. 근데 여기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1회 등록으로 인해서 한 번에 끊는 분은 많지 않아요. 평균이 4.5회 실패 이후에 반복적인 금연 실패. 여기를 그러면 올 때 한 번에도 몇 번 이게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등록하면 제가 6개월 동안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6개월 안에 이제 성공을 해서 6개월째 됐을 때 성공 여부를 판별을 합니다. 네네. 실패하면 다시 재등록해서 이어서 계속 가는 거고요. 끊었다가도 1년 뒤에 1년을 유지를 했는데 다시 재흡연해서 또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4.5회예요, 그게? 근데 이제 전국 평균을 보니까 4.5회 제시도 끝에 금연 성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연이 왜냐하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금단 증상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갈망이나 이런 것도 계속 끊임없이 있고 거기다 어려서부터 고착화된 담배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뀌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성과 보고를 위해서 금연 조작 사건 같은 거 벌인다든지 저희가 끊었다고 좀 말해달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측정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검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측정 성공률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봤는데 거의 한 70% 그리고 청소년들은 80%까지 나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가 화장실까지 가서 선생님이 따라가서 좀 같이 뒤에 있을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또 이제 소변을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금연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측정 성공률은 또 따로 빼서 집계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10명 3분 정도는 성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 요즘은 사실은 금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약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동기가 핵심이죠. 동기만 있으면 끊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흡연자인데 내가 끊을 의지는 없어. 그럼 못 끊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금연 패치 다 붙이고 온몸에 다 붙여도 안 되잖아요. 안 끊는 거. 그건 안 끊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보면은 뭐 담배 끊는 사람 독한 사람이다, 뭐 딸 주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꾸로예요. 안 끊는 사람이 더 독하다. 더 독해. 그건 잘 만드셨다.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 그거 잘 만들었어요. 요즘에 그 전자담배 나오면서 그걸로 갈아타신 분도 많죠? 많습니다. 그분들은 흡연자로 분류가 됩니까? 똑같습니다. 중독성이 똑같이 있고요. 유해 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좀 적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만 있는 유해 물질들이 특수한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전자담배도 흡연자로 분류하고 1mm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흡연자로. 어쨌든 중독이 아니면 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금연초 어때요? 금연초도 절대 비추입니다. 그거는 이제 특정 상품 얘기해도 되나요? 네. 거기는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그 연탄가스 성분이 일반 담배보다 훨씬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구나. 그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사망하는 거잖아요. 연탄가스. 뉴스에 보면 번개탄 피우고 일가족 사망할 때 밑에 보면 자막에 일산화탄소 중독. 그렇죠. 그 일산화탄소가 담배에도 있고 금연초에도 있는 금연초엔 더 많다. 더 많은 걸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을 떼게 만드는 거야. 담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끝으로 뭐 이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덧붙여 주시죠. 저희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같이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 너무 많이 힘드신데 이제 흡연자가 또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취약계층으로 WHO에서도 발표가 나왔죠. 같이 모여서 피고 깊이 숨 쉬고 침뱉고하니까요. 비말이 튈 염려도 있고 여러 이제 위험 상황이 노출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금연을 좀 강하게 결심을 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나의 또 계기가 되겠군요. 네네네, 네. 그렇죠. 우리 광진구 보건소 김희창 주무관님.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클리닉으로 오시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끊는 것보다는 확실히 보건소 오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죠.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거의 뭐 한 80% 이상 아닙니까? 네, 저희가 하여튼 될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될 때까지 갑니다. 네. 돈도 안 들죠? 무료입니다. 네. 사실 뭐 담배 피는 것도 꽤 돈 많이 드는 일이에요. 뭐 한 갑에 한 5천 원 가까이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 받으시고 건강에 무엇보다도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시 건강증진과의 최지혜 주무관님 그리고 광진구 보건소의 김희창 주무관님과 함께 금연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ee you.